자, 그럼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우리의 전문가 양희승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만나는 돈키호테의 스윗가이 네. 양희승입니다. 네, 우리의 스윗가이 양희승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우!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사실 뭐 고혈압, 혈관 질환 이런 거 앓으시는 분들한테 겨울은 공포의 계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운동 좋아하죠. 네,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또 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아침에 운동도 하고 또 주말에 뭐 축구도 하고 이렇게 가끔 동호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일단은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추위에 약하시군요. 네. 이제 올 겨울에는 이제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저희 딸이 좀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데려가서 또 우연하게 그 병원에 보면 이제 혈압 측정기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측정을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는 이제 120에 80 이렇게 정상 혈압인데 이날은 85에 130이 나와서 겨울이라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순간 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 기사를 신문 기사 이제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건강과 관련된 12월의 보험 관련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북극 찬바람 왔다. 전국이 꽁꽁 움츠러든 혈관 빨간불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네. 일단은 뭐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떠오릅니다. 사실 저는 약간 저혈압이에요. 아, 그러세요? 약간은 저혈압인데 많은 분들이 고혈압 하면은 뭔가 이제 나도 나이가 좀 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시고 많은 고혈압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갈수록. 네, 맞아요.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은 고혈압은 이제 수축기 140, 확장기 9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은 몸속의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혈압이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 통계를 보더라도 2021년부터 22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신 환자가 12월 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네. 12월의 추위는 또 다른 걱정으로 안겨진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고혈압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다른 합병증도 가져오잖아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혈압이 일단 높아지면은 심장에 부담이 되고 이를 견디기 위해서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커지면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성심부전 상태로 이어진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면은 동맥 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건강이라는 거는 절대 자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동키분들도 새로 보험 가입을 하실 때나 혹은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실 때 특별히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질환이 바로 심장 그리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궁금한 게 고혈압을 비롯해서 심장이나 뇌혈관을 앓게 되는 나이 보통 몇 살 정도예요? 네, 보통 저도 뭐 상담하다 보면 요즘에는 워낙 또 조기에 이런 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30대 정도부터 이제 그 고혈압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 2018년도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 원인 통계를 보면은 50대의 경우는 이제 1위가 암, 60대의 경우는 이제 암이 3위가 되는데 50대 이하에서는 10위권 밖에 있던 뇌혈관 심장질환이 갑자기 각각 5위, 6위로 이제 순위가 급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제 더구나 무서운 통계지만 50세 이상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이 절대적으로 1위고 또 50대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뭐 뇌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 3, 4위. 60대부터는 사망 원인 2, 3위여서 이렇게 이제 뇌심장 질환이 암과 더불어서 우리 삶을 가장 위협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신체 여러 기관들을 다 통칭해서 암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혈관 질환들은 뇌혈관 질환, 심장의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2위, 3위. 그러니까는 이게 혈관 질환으로 보면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암보다도 더 맞아요. 위험하다라고 보면 돼요. 단일 질환으로 따졌을 때는 사망 위험률은 가장 높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혈관 질환 관련해서 최근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두 번째 기사 제목인데요. 네. 조기 폐경, 심뇌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 높인다입니다. 야, 여성분들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네요. 네, 이 고려대학교 병원의 김양현 이규배 교수 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른 폐경, 즉 조기 폐경이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높인다라는 것인데요. 폐경은 보통 50세 전후에 나타나고 40세에서 44세 사이에 폐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른 폐경이라고 하고 그보다 빠른 40세 이전에 폐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조기 폐경으로 정의한다고 하는데요. 2009년부터 여성분들 11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40세 이전에 폐경이 나타난 경우 50세가 넘어서 폐경을 겪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심근경색 위험이 1.4배, 뇌경색의 위험도 1.24배, 사망률은 1.1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의 폐경과 혈관 질환이 무슨 관계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심뇌혈관 질환을 겪은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른 폐경이나 조기 폐경을 겪었을 확률이 높았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폐경이 발생한 연령이 낮을수록 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연구에 참여한 이 김양현 교수님에 따르면은 폐경의 시기가 한국인 여성의 건강 척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신경을 쓰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왠지 뉴스 기사도 그렇고 최근 의학계 연구 결과도 그렇고 뭔가 실생활에 도움도 되지만 좀 더 똑똑해지는 느낌? 그런 게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뇌혈관에 대한 대비를 할 때 평소 건강관리나 정기적인 검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에 있어서도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요즘 우리 전문가분들이 겨울철을 맞아서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이 진단비, 수술비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심뇌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이 되면 다행이지만 자칫 이제 발견이 늦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에 뭐 신경, 행동, 언어상의 장애를 동반할 수 있게 되고요. 스스로 거동이 불편해서 뭐 보조기구라든지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그 어떤 질환보다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겨울철을 맞아서 혈관질환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시거나 또는 이미 과거에 혈관질환보험을 가입하신 동기분이라도 잘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심뇌혈관 보험 가입 및 점검을 위한 꿀팁. 자, 첫 번째는 일단 보장 범위를 넓게 그렇죠. 하라라는 건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뇌 질환의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비가 꼭 포함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심장 질환 쪽을 위해서는 허혈성 진단비와 심장 질환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최근에는 뭐 부정맥 진단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심장 질환 중에서 심장 질환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보게 되면 I00번부터 한 50번까지 50개 정도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심장 관련한 질병들이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진단비도 얼마 주고 뭐 수술비도 얼마 주고. 근데 그 50가지 정도의 질병들이 다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보장을 보험회사에서 하다가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추가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협심증을 보장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또 이어지다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부정맥은 사실은 이런 그 협심증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가기 전에 초기에 발생이 되는 말 그대로 이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는 그런 부정맥 이 증상이 이게 심해지면 뭐 협심증,
이제 이런 뭐 그 심장 질환, 또 급성신경증은 발전이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 그게 그래서 심장질환 진단비. 네,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 특약으로 부정맥 진단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최근에는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근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지금 내 증권을 보시고 증권에 협심증이 보장이 되어 있는 증권은 허혈성 진단비가 들어가 맞습니다. 있으면 되고요. 네. 부정맥 진단비가 들어가 있거나 심장질환 진단비가 들어가 있으면 부정맥에 대해서도 이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 네.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심장 쪽에는 이제 이런 게 최근에 굉장히 보험회사에서는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 이달에도 많이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는 뭐 500만 원, 어떤 회사는 뭐 1,500만 원. 같은 나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그렇군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혈관질환 진단비는 보통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그리고 뭐 전에 이제 제가 돈키호테 방송에서 또 다른 분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들은 것 같은데 혈전용의 치료 특약 요거를 가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혈관 수술비, 또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와 더불어서 혈전용의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병보험인데 이 아까 주디님 말씀하셨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검진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한 개인적으로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미리 발견할 수 있는데 뇌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성으로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급성으로 오게 돼서 골든타임 놓치게 되면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간병이 또 필요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이제 국가 제도와 관련 있는 장기 요양 등급 진단을 보장하는 간병보험, 그리고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회사의 간병인 보험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았잖아요. 네. 연말이 되면은 미뤄왔던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문가님 받으셨어요? 받아야죠. 올해 받으시네요. 올해 받을 해라서 아하. 예, 이제 뭐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예약도 안 하셨군요. 올해 못 받겠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못 받아요, 못 받아. 근데 보니까 1월까지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못 받는 잘 맞으면. 거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사부에서는 이 네. 건강검진과 보험의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돈키분과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 이 건강검진과 보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검진과 보험의 동상이몽. 뭔가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쇼 제목 같기도 하고 최근에 돈키분과의 상담 사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상담 사례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이제 40대 초반의 부부셨는데 부부 각각 남편분이 25만 원, 아내분도 27만 원의 보험료를 이제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최근에 이 부부가 평수를 좀 넓혀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대출금이 높아지고 또 이자가 늘어나면서 가계 부담이 돼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야,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렇죠. 네. 얼핏 들었을 때는 40대 초반 부부신데 두 분 합쳐서 보험료가 50만 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린 자녀분 한 분이 있어서 보험료 자녀 보험료 8만 원까지 합치면은 3인 가족 보험료로 매달 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이제 유사시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보장 내용 좋은 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이 가정처럼 우리 집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요즘에 또 금리도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빚 좋은 개설구라고 해야 될까요? 즉 아무리 좋은 집이나 뭐 승용차를 구입했어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내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두 부부와 상담을 통해서 기존의 부부의 보험료를 이제 50만 원에서 상담을 통해 한 15만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담을 드렸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의 부부가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15만 원 정도를 이제 절감하실 그렇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나. 다른 데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해결을 해드렸더니 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랬다는 거죠. 가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상담을 딱 이제 드리고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감사하다고 막 저도 되게 보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상담할 때 보통 뭐 이렇게 1주도 걸리고 2주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그치? 이제 다 그게 서로 이제 짠!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네. 전문가 잠깐 근데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플랜이 다 이렇게 와르르르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보험들이 뭐 가입하신 지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가입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렇겠죠. 이제 어쨌든 이 가정의 재정적인 이슈는 최근에 주택을 확장하면서 대출 원리금이 늘어났고 고정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를 줄여서 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었는데 네. 또 이제 외벌이졌거든요. 그 상담을 마치고 남편분 얘기가 전문가님 제가 최근에 사실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3개월 안에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그 뒤로 제가 뭐 병원을 안 가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이렇게 가입할 때 뭐 이런 것까지는 상관없겠죠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쭈디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이 보험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보험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그 건강검진 결과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 되죠. 이거 알려야 문제가 되잖아요. 고지 알릴 의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알죠? 우리 통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재검사 소견이잖아요. 추가 검사 소견. 이거 알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속상해. 고지혈증 의심 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동티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험 상품이 정말 많은데 상품에 따라서 병력을 고지하는 형태도 다 다르죠. 이제 그런데 그 수많은 상품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이제 좀 전에 그 사례와 같은 것인데 첫 번째는 3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암이나 뇌심장 질환 같이 중대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요거 물어보고 근데 이건 대부분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3개월 이내에 의사를 만나서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또는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 요게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요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최근에 뭐 병 걸렸다는 얘기 안 들었어. 요거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3개월 안에 새로운 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그러니까 요거 약간 의심이 되니까 한 번 더 검사 받아 봅시다. 요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라는 말이 붙었어도 검사 한 번 더 해봅시다 라고 했다면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남편분의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고지혈증 의심 소견과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이제 내용 안내 받으신 게 3개월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원래 제가 제안드린 안대로 이제 뭐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내분 경우를 보니까 남편분과 달리 저한테 처음에 상담하실 때 그런 말씀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상담 신청을 처음에 하시고 그 뒤에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던 거예요. 예. 즉 한 달 전에 남편분과 동일하게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시면서 안타깝지만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건강검진도 그냥 내가 다음 달에 시간이 되네. 다음 달 초에 한번 받자.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건강검진이야말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면 뭐 틀림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험 때문에 뭐 건강검진을 일부러 늦추거나 뭐 당기거나 이제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다만 이 부부의 경우처럼 혹시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이참에 좀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거나 또는 기존의 보장 내용에서 보완을 하고 싶은데 국가 또는 회사의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검진을 받고 나서 가입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유리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볼게요.
1005님께서 질병 코드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증권을 보니까 질병 코드가 나와 있질 않아서요. 질병 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질병 코드는 이제 질병 분류 기호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하셔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약관에 보면은 이제 다 질병 코드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이 증권이 되는지. 아니라 약관을 봐야 되는 약관을 보셔죠. 증권은 아무리 찾아보셔도 질병 코드가 나와 있지 않고 음. 내가 만약에 진단이나 어떤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코드랑 이제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에 뭐 수술 특약이라든지 또는 그 진단 특약의 그 다 분류표에 보면 그 질병별로 다 코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랑 매칭을 시켜 보시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보통은 내 보험에 증권만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약관까지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뭐 거는 요즘에는 근데 약관이 그 약관을 라면 받침대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완전 이제 책자로 되어 있는 게 두꺼워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 뭐 모바일 앱도 잘 그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여서 그렇죠. 그냥 수시로 내가 원하는 그 뭐 앱을 통해서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상품을 검색하셔서 그 상품에 해당 약관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그렇죠. 뭐 PDF 파일이든 뭐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보시거나 또는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8 하나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이 제 얘기 같습니다. 올해 8월에 제가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11월에 한 번 더 피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피검사를 안 했고요. 설계사님께 피검사 결과 얘기를 하고 11월 말에 간편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내년 여름쯤에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고지를 한 거니까 괜찮겠죠?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지를 하셨다는 거는 11월 달에 그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8월 달에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고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만약에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병력도 없고 뭐 약 드시는 것도 없는 그런 건강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고지 사항을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11월 달에 가입을 하셨다고 했나요? 그죠. 가입. 네. 근데 그러면 거꾸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게 만약에 3개월이 경과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1년 이내에 이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제 간편보험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고 혹시나 3개월 이내 추가로 뭐 투약을 하셨다거나 이제 약은 내가 안 먹었지만 그 8월 달에 혹시 약 처방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설계사분한테 말씀하셨고 또 가입하시는데 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있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한테 월 몇십만 원씩 주고 주식을 했는데 손실도 많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해지하고 속수무책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7088님. 주식 전문가가 누군지 저는 정말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일단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높은 수익을 다 원할 거예요. 내가 돈을 그럼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투자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뭐 경험이 아니라 난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판단을 질문하실 게 내가 전문가인가? 나는 초보인가? 그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주식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사실 뭐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내고 싶지만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애플이 됐든 구글이 됐든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그게 뭐 또 답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면 직접 투자하는 직투 방식이 아니라 간접 투자를 통해서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주식 전문가 이런 분들 말고 그냥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요즘에는 뭐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나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인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중립형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또 더 중요한 건 나의
어떤 이런 걸 투자하는 목적이겠죠.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런 거를 가입을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3년 뒤, 5년 뒤 어떤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투자에 관련해서 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원칙 4가지가 있어요. 이제 워렌 버핏이 항상 뭐 얘기하는 거지만 첫 번째는 정기 투자. 항상 매월 이제 정해진 시점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정해진 금액을 투자해라. 이번 달에는 10만 원, 다음 달은 5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예측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항상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시는 게 좋고 이제 세 번째는 분할 투자예요. 예를 들면 뭐 지역을 분산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브릭스, 어떤 분들은 뭐 미국 주식 이렇게 뭐 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라고 하는 건 원금 손실을 감안하고서 해야 되고 물론 원금을 보존하는 상품들도 있겠지만 다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투자를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혈관 보험, 뇌혈관, 심장혈관 진단비는 물론 수술비와 혈전용의 치료비까지 알차게 준비하자. 둘째. 건강검진과 보험. 건강검진 받을 예정이라면 보험을 먼저 점검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 네, 2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내일 예고는요? 내일은 황금빛 100세 시대 시간에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시간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